선생님, 오늘 주제와 관련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것은 사탕과도 같아서 매우 달콤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중독되게 하는 무서운 독성을 갖고 있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쭈쌤과 가필드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선생님, 퀴즈에 대한 정답 생각해 보셨나요? 사탕처럼 달콤하지만 중독되게 하는 독성을 갖고 있는 그것,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은 칭찬이 고래를 멍들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칭찬이 왜 효과가 없는지, 칭찬의 역효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가필드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멍들게 한다 라고 하니까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뭔가 황당해 하시면서도 좀 재밌어 하기도 하고 기대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추쌤, 칭찬받는 거 좋아하세요? 때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일 때에는 그런가?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좀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도 있고요. 또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요. 맞아요. 칭찬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긴 하는데 늘 또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가 칭찬과 관련해서 최근에 정말 좀 어쩔 수 없는 어쩌지 못할 일을 겪었거든요. 저희 동학년에 저희 학교 선배님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교직 생활하면서 학교 선배님과 함께 동학회 된 게 처음이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정말 친근함의 표시로 매일 선배님 볼 때마다 와 선배님 오늘도 너무 예쁘세요. 옷 진짜 잘 어울리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 어울리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거의 매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매일이요? 아, 네. 그런데 한 2달쯤 지났나? 웃으시면서 선배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준선쌤, 이제 입고 올 옷이 없어요. 아유, 이렇게 칭찬해주는 건 고마운데 매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머리가 정말 띵 하더라고요. 저는 제 칭찬이 선배님을 되게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부담감을 드렸구나.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필드쌤 사실 의도와는 달리 선생님께 뭔가 좀 부담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멍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누군가가 계속 저에게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 또한 계속 누군가에 의한 칭찬을 받으면서 타인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 그리고 달콤한 칭찬의 말, 이 두 가지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기대어 살지 말라. 이러면서 칭찬의 역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그 이유는요. 타인의 인정에만 기대어 살다 보면 결국 진정한 나 자신을 버리고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칭찬도 결국은 타인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인정 욕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실 속에서의 칭찬과 인정 욕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추추쌤, 교실 속에서 칭찬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칭찬의 말을 아이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향이나 나이에 따라서 칭찬을 받았을 때 뭔가 본인에게 집중되는 것 또는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특히나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는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약간 과장되게 칭찬했을 경우는 민망해하고 당황해하거나 한편으로는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의도가 뭐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한 교실 속에서 칭찬을 할 때 칭찬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에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아이들은 계속 듣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칭찬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질 수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티가 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럼 아이들은요 더 무기력해지고 낙담한 아이들 더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주주쌤. 정말 칭찬은 낙담한 아이들을 더 낙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은 좋은 효과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명히 역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결과가 좋을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능력에 의한 것이다 보니 능력이 좋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타인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결국은 타인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칭찬의 역효과, 칭찬이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니, 그렇다면 칭찬의 말을 대신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볼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칭찬을 대신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